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제 두 번째 연준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하겠는데 오늘 상원에서 청문회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인사청문회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앞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연준의 어떤 그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좀 모아졌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상원의원회에서도 상원의원들은 주로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집중적으로 질문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돕겠다는 중앙은행의 목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더 많이 일자리로 복귀시키겠다라는 것이 중앙은행의 입장인 것이죠. 연준의 입장인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하게 순환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물가 상승을 늦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 때문에 원래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올해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아마 4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테이퍼링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에서도 금리 인상을 먼저 서둘러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롬 파웰 의장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딱 글로 명시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섣불리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파웰 의장이 했던 이야기들을 감안을 잘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추측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명 처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과할 거다.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청문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파웰 의장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연준 의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요. 지금 뭐 가뜩이나 부총재로 지명이 돼 있는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준의 구성 자체가 연준 지도부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좌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만큼이라도 이 공화당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어떤 밸런싱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계속 연임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최대 고용 달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파웰이 오늘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된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를 되찾는 연준의 목표에도 위협이 된다. 저소득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받는 급여 인상을 없애버린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 특히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간다고 해도 임금이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리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봤자 인플레이션이 그냥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벌어봤자 내가 버는 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지금 특별히 이 극빈자들 저소득층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물가를 잡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급선무다. 물가를 잡는 방법은 뭐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를 죽이게 하거나 그래서 돈을 못 쓰는 분위기를 만들게 하거나 쓸 돈이 없게 하면 되죠. 수요가 없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그러면은 공급하는 쪽에 이제 경쟁이 생기면서 물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둘 다 밸런싱을 잘 맞춰야 하겠죠. 균형감 있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을 늘리는 쪽의 일은 연준이 지금 섣불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자금을 푸는 건데 그게 공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도 동시에 늘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시중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에 테이퍼링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고 통화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죽이는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죽인다라는 것이 지나치게 죽이면 그러면 오히려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도 소비 심리를 죽이고 그리고 또 수요를 좀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금리를 올리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돈이 있는 사람도 쓰기보다는 저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금융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재테크 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지향적이기보다는 저축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금리를 올리겠다.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은 많은 대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가 좀 까다로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또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치 특히 이제 가뜩이나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가격이 올랐던 주택 가격 같은 경우가 좀 낮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이르다. 그런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이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수요 공급선이 맞아지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 자재비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가 올라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무한정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름세가 주춤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전망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긴축 경제를 해나갈 것으로 오늘 파웰이 대답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